있다. 남편은 나이 50 먹고 갑자기 뭔 사업을 해보겠다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퇴직금 까먹으며 집에 들어앉아 있은 지 몇 달이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언니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자기 밑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너는 성격도 좋고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스타일이라 아마 하면 잘할 것 같다고요. 그 언니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사람들 집 좀 보여주고 그냥 업무 알려주는 거 조금 하고 계약 성사건 있으면 인센티브로 좀 더 챙겨주고 그런다고요. 힘들게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야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언니의 말에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일을 배워서 언니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 놈은 뭔 놈의 사업 구상만 주구장창하는지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맨날 사람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다 사업을 위한 발판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들어놓더라고요. 애들 대학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나 꾸준히 다닐 것이지 왜 쓸데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몇 달 배워보니 일하는 게 재미있고 능숙해지더라고요. 제가 인복이 많아서 주변에 사람도 많고 금방 친해지는 편인 성격인데 이 일을 하면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건물이며 집이며 매물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아주고 계약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저한테 인센티브 명목으로 월급도 넉넉히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종일 힘들게 식당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받는 돈은 얼마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참 나도 진작에 공부 좀 하고 살걸 후회스러웠어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 경로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가 왔는데 메모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매물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아직 남아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106동 1102호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남아있고요. 지금 집은 비어있는 상태라 언제든 집 보시고 빠른 입주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보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3시쯤에 106동 앞에서 뵐게요. 보기로 한 매물이 비싼 아파트라 저는 신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돼서 아파트 앞으로 갔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아, 저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집을 보러 오신 분이 옆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올라가실까요? 집을 보러 온 남자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가족분들이랑 거주하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꾸 저를 보며 미소를 짓는 남자를 보니 어색하고 그래서 괜한 말을 걸었어요. 아니요, 그냥 저 혼자 가끔 와서 지내려고요. 사업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그러시구나. 여기가 그리고 교통편이 좋아서 다른 곳 왔다 갔다 하시면 지내시기 너무 좋아요.
저는 아파트의 교통편 장점을 계속해서 어필을 했고 집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집을 대충 둘러보더라고요. 저는 집이 마음에 안 드나 생각을 했습니다. 집은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네요. 남자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공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약할게요. 바로 계약을 한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 죄송해요. 저희가 어디서 봤었나요? 되게 서운하네. 나는 딱 알아보겠던데. 나야 종훈이. 종훈? 종훈 오빠?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얼마 전에 영희 봤어. 그래서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요즘 부동산 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너한테 연락한 거야. 이 남자는 제가 대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친구였어요. 세월이 흘러 멋진 사업가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어? 와, 오빠 너무 잘생겨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봤지? 나는 알아볼 줄 알고 말 안 했는데 끝까지 몰라서 서운하더라. 시간 괜찮으면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너무 반갑다. 근데 내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오늘 이 정도면 큰 건 한 거 아닌가?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해. 내가 계약금 미리 넣어줄게. 얘기해볼까? 잠깐만. 저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고 언니는 수고했다고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성공을 했길래 그러나 싶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오빠 차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비싼 참치집으로 가더라고요.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다 싶었습니다. 제일 비싼 코스로 주문을 하는데 너무 비싸 벌벌 떨리더라고요. 술 한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고향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차 서울에 다시 올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결혼한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습니다. 누구는 남편놈이 회사 때려쳐 사업한답시고 술이나 퍼먹고 다니는데 누구는 사업한다고 비싼 아파트 턱턱 사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오빠의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거 알아? 너 정식이랑 사귈 때 내가 너 많이 좋아했던 거. 진짜? 전혀 몰랐어. 그냥 데이트할 때 자꾸 끼길래 왜 저러나 생각하긴 했는데. 많이 좋아했어. 종종 너 생각나더라. 그래서 다시 서울 온 김에 한번 볼까 했지. 세월이 흘러 나를 좋아했었다는 말을 들으니 나이가 먹어도 설레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작에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싶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 보니 예전처럼 편해지고 좋았어요. 한참을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다 먹고 가려고 나왔는데 오빠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야 돼? 아,
몇 시간 더 있어도 되긴 하는데 술도 많이 마셨겠다. 전에 저를 좋아했고 생각나서 보고 싶었다는 남자가 있는데 그것도 성공해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러는데 어느 여자가 마다하겠습니까? 남편한테 들키던 말던 일단 저지르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옮겼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얼마 만에 남자랑 키스를 해보는지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뜨거워지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홍콩을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우리는 계약한 집에서 종종 만났습니다.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각자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으니 이혼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을 때 보고 즐기면서 살자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서로 배우자한테 들키지 않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고 남녀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지 싶더라고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부기관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회사는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집에서 나와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평일 5일은 기숙사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주말에만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한 자료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말에 모든 직원이 회사를 비우고 집에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직원 2명이 한조가 되어 당직을 서고 있어요. 옛날 선배들 말로는 회사 직원 대부분이 남자 직원들이라 남자들만 당직을 섰다고 하는데 요즘은 남녀 직원 비율이 거의 반반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남자 직원들로만 당직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여직원들도 돌아가며 당직을 함께 서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당직을 서는 날에 같이 당직을 서게 배정받은 여직원이 이제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26살 신입 여직원이었습니다. 평소 일도 잘하고 성격도 애교 있고 상냥해서 남자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비슷한 또래의 신입 남자 직원과 사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키는 좀 작지만 귀여운 느낌의 여직원이었습니다.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고 실제로 그녀 좋다고 하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그녀와 함께 당직을 서는 건 처음이었고 솔직히 처음에 저는 그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워낙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기도 했고 사내 연애를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괜히 얽혀서 복잡한 일이나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딱히 꼬실 생각이 없으니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같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사실 당직이라는 게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컴퓨터 켜놓고 그 앞에서 시간 때우면서 문제 생기지 않게 지켜보는 일인데 당직 서면서 큰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당직 서면서 드라마도 보고 놀다가 집에 갑니다. 그날도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 켜놓고 게임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당직 서는 그 여직원이 자꾸 궁금한 게 있다면서 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부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는 대로 대충대충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너무 기초적인 것까지 물어보길래 속으로 입사 3달째인데 얘는 아는 게 뭐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게임을 하느라 컴퓨터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으로만 대충대충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뭔가 제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는지 현장으로 가서 직접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은 그래도 괜찮은데 현장은 정말 넓고 어두워요. 밤에 내려가면 진짜 무섭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들이 밤에는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직 설 때도 현장 근처에는 가지 말라면서 겁을 주는 바람에 정말 내려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자가 어떻게 새파랗게 어린 여직원 앞에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알려달라고 옆에서 치근덕거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간신히 무서움을 참고 일단 현장으로 내려가서 불을 켜고 천천히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녀가 제 옆에 바싹 달라붙어서 설명을 듣더라고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답도 잘하고 리액션을 하면서 자꾸만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슬금슬금 옆으로 뒷걸음질을 쳤는데 제가 한 발 물러나면 그녀가 한 발 다가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순진한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남자 꼬시는 스킬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설명 다 해주고 이제 알겠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길래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자고 해서 제가 앞장서서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현장이 넓고 기계들이 많아서 평소에 사람이 없고 기계가 꺼져 있어도 잡소리가 한 번씩 나는데 하필이면 딱 그때 멀리 있는 기계에서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녀도 깜짝 놀라서 엄마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제 등에 찰싹 달라붙더라고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이렇게 붙어서 가도 되냐고 하길래 속으로 좋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러라고 했죠. 제 등 뒤에 딱 붙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몰랐지만 생각보다 볼륨도 꽤나 있고 보드라운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워낙 넓은 현장이라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데만 한참이 걸렸는데 걷다 보니 뒤에서 점점 느려지면서 저를 끌어당기는 듯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도 뒤에서 당기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짜증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녀의 눈망울이 그렁그렁한 것이 뭔가를 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녀를 한참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제 팔을 꼭 끌어안고 자기 몸을 밀착시키는데 일부러 내게 이러는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확인이라도 한번 해볼 겸 빨리 돌아가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허리에 손을 슬쩍 감았는데 분명히 자기도 느꼈을 거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허리를 감은 제 품으로 더 파고들었어요. 이건 더 이상 확인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해버렸어요. 마침 지나가는 곳이 구석이기도 해서 CCTV 사각지대라 보이지도 않을 거라 마음 놓고 키스를 했습니다. 역시나 원하고 있었는지 제 목을 끌어안으며 당기더라고요. 한참 키스를 하다가 잠깐 입술을 떼고
대체 언제부터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요즘 들어서 자꾸 신경 쓰이고 있었다네요. 그녀에게 지금 만나는 남자 있지 않냐고,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지 자긴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같이 단직 서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저를 좋아하고 있다고 갑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길래 대답할 필요도 없이 키스를 해서 제 마음을 알려줬죠. 혹시라도 경비 아저씨가 순찰이라도 돌 수 있으니 적당하게 키스하다가 끝내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그녀와 밤새도록 옆에 붙어서 계속 키스를 했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겉모습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고 밝히는 여자 같아서 정식으로 사귀지는 않고 회사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냥 따로 만남을 즐기고만 있어요. 그녀도 이런 관계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고 은근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지를 주고 어장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말고도 따로 만나는 남자도 회사 안에 더 있는 것 같고 젊고 매력적인 그녀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면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3년 동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내년이면 결혼할 것 같은데 어차피 제 여자친구는 회사 내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녀와의 이런 관계를 즐겨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서로 조심하면서 즐거운 사이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결혼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저를 점점 더 못마땅해 했고 남편도 왜 애가 안 생기냐고 답답하는 시댁에 지쳐 오만하면 짜증을 내고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외로운 마음에 취미로 다녔던 모임에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 마음이 흔들려 잠깐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외로웠던 저에게 정말 잠깐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바람핀 사실을 들켰고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 바람난 남자도 남편이 시켜서 저를 만난 남자였더라고요. 애가 안 생기니 이혼하라고 난리인 시부모와 남편이 짜고 계획한 일이었어요.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니 뭐니 혼자 착각에 빠져 살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니 마땅히 일을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월세방 보증금 간신히 구해 나와 살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 터라 멀쩡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고 가끔 식당 알바며 마트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트 알바하며 알게 된 미연 엄마가 있는데 알바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한 집이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그래도 돈은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해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저야 당장 돈이 급하니까 돈 많이 준다는데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이씨, 근데 진짜 좀 고집이 세고 카탈스러운 양반이라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급여는 잘 쳐주니까 좀 참고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명심해. 나도 웬만하면 다 맞춰 하는데 이 영감은 도저히 못 감당하겠더라. 고마워 미연엄마. 사람 돈 받아먹기가 어디 쉽나? 잘해볼게. 그래, 내가 주소 핸드폰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내일 늦지 말고 가봐. 늦으면 난리 난다. 그렇게 미연엄마의 추천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미연엄마 말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 날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요? 누구요? 오늘부터 영감님 도와드리러 온 김순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옆에 있던 베개를 던지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새로 사람을 보내? 말도 없이. 필요 없으니까 나가. 미연엄마 말대로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 저는 꾹 참고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제가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며칠 지켜보시고 그때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요. 영감님은 고개를 그냥 획 돌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간단히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음식 하나는 정말 잘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영감님도 마음에 드시는지 별말 없이 수저를 들더라고요. 어때요? 입에 맞으셔요? 먹을만 하네. 제가 요리 하나는 잘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해드릴게요. 대꾸도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뭔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툴대고 밀어내는 말들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보고자 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많이 외롭기도 했고 여기 오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뭐라고 툴툴대든 말든 제가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다가가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상을 준비하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짠! 우리 오늘 소주가 빠지면 안 되는 메뉴인데 한잔 할까요? 술은 무슨? 에이, 같이 술 마실 친구도 없으시면서 저도 그래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자자, 한잔 받으시고. 저는 술을 얼른 따라주며 짠했습니다. 영감님도 술 한잔 먹더니 좋은지 술병을 가져다 따라 마시더라고요. 둘이 연신 짠을 하며 술을 마시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하니 속에 있던 얘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니,
영감님은 나이도 아직 정정한데 왜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냥 사람이 싫어.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도 정말 뭔가 상처가 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참 싫더라고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인은 어디 가셨어요? 이혼했어. 나랑 살면 불행할 것 같다나 뭐라나. 왜요? 영감님, 혹시 술 먹고 그러면 폭력적이고 그랬나? 폭력은 무슨? 애를 갖고 싶은데 나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나 뭐라나. 자기는 애가 꼭 갖고 싶다고 이혼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뭐 별 수 있나. 영감님 말을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 영감님이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아휴 참, 나도 주책이야. 저도 애 못 낳는다고 이혼했거든요. 누구 때문인지 모를 일인데 나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는지, 술 때문인지 우리는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랬는지 마음속에 담겨있던 상처들을 서로 꺼내 얘기를 하며 같이 위로를 받고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부부처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영감님도 점점 제게 마음을 표현해왔고 함께 살자는 영감님 말에 저도 월세방을 정리하고 나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살림을 합치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정말 기적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노산이기도 하고 경제 능력이 걱정이 되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제게 영감님이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통장을 보니 믿기 힘든 금액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일도 안 하는데 어찌 큰 돈을 주며 사람을 부르나 싶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영감님은 아이 아빠가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운명처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저희처럼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번번이 거절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엄한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남자와 교제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제가 20살이 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남자를 만났을 때는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안에는 기밀로 했고 어느 순간 결혼할 때가 되어서는 집안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저의 첫 남자이고 부부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결혼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구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다 보면 제가 결혼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고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락처를 좀 가르쳐 달라거나
같이 술을 마시러 가는 게 어떻냐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게 신기해서 즐기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결혼한 친구가 주변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나이트에 가서 놀았던 이야기를 한다거나 남자친구와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에 그런 설레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3년간 남편만 보고 살았던 저에게 한 번의 외도로 인해 저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도 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했고 인간으로서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남편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니 울산을 짚고 들어와 한숨을 쉬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휴대폰은 산지 얼마 안 되었고 할부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그냥 잊어버리라고 얼마나 정신없게 일했으면 휴대폰을 다 잃어버리냐고 남편의 엉덩이를 토닥거려주고 다시 하나 더 사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남편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휴대폰을 맡기고 술을 20만 원치나 먹었는데 계산도 안 하고 휴대폰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의심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누군가 휴대폰을 주워서 가게에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휴대폰을 찾아가려면 술값을 가지고 술집으로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으로 약속한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 정도였는데 제가 갔을 때 그곳은 이제 막 가게를 오픈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가게에 있다며 지하 2층인 술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남편 것이 맞았는데 20만 원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솔직히 저희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걸로 술 먹은 다른 남자가 잘못한 건데 왜 그 돈을 제가 물어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 남자의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머리카락은 굉장히 길었고 통이 큰 바지를 입었으며 자기 사이즈보다 적어도 몇 개는 더 커 보이는 와이셔츠를 입어서 그런지 꼭 무슨 힙합하는 청년처럼 생겼더라고요. 걷는 걸음걸이도 껄렁하고 팔에는 문신이 보였는데 깔끔한 정장만 입고 다니는 제 남편과는 점단대의 자유로운 느낌이 많이 풍기는 오빠였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얼굴상으로 제법 잘생겼지만 옷 입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남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만 원 대신 오늘 그쪽이랑 밤일을 해서 갚으면 안 되냐고 했지요. 솔직히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말하는 동시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는 듯 하다가 갑자기 술집 문을 걸어 닫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것이지만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진심이라고 말했고 대신에 확실하게 기밀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갑작스럽게 가게 안에서 일을 치른 후에 휴대폰을 돌려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첫 외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왕 외도를 할 거면 좀 로맨틱하게 했으면 되는데 너무 난장판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이후로 술집 주인은 저에게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걸 더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다가는 남편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다른 남자를 접할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이라고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동생이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며 저희 집에 놀러오게 된 적이 있는데 워낙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저도 대입 시험을 본 지가 엊그제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넉살이 좋은 도련님은 형수라고 하며 저를 잘 따랐습니다. 도련님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제가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별로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걸 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도련님이 놀러 나갔다가 비가 무척 내려서 집에 일찍 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고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터라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온 도련님에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며 씻으라고 하고 과일을 닦았습니다. 거실에서 단둘이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따라 제가 눈을 마주치면 도련님은 어색한 듯 피했는데 그 묘한 느낌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어색한 기운을 깨고 싶어서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질문을 던졌어요. 도련님한테 애인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은 없다고 형수님 같은 예쁜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할 거냐고 묻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도련님을 보며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도련님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고 이렇게 하니까 설레냐고 물어봤는데 한참 정적이 흐르고 얼어있던 도련님은 마주 잡은 손에 슬쩍 깍지를 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도련님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에게는 도련님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말하고 일주일 동안 대놓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들처럼 설레는 연애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며칠 동안은 정말 두근거리고 신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터미널에서 도련님을 보내고 나니 그 뜨거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몸이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저를 달래주지 않으니 저도 흥미를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날씨는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한 마음에 남편 몰래 휴대폰 어플로 채팅이라는 것도 해봤지만 이렇다 할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은 채팅하는 어플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연애까지 하는 애가 있던데 이상하게 저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들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저희 시댁은 춘천 쪽에 있었는데 연휴 전날부터 가서 신나게 명절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요. 언제까지 며느리가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냐고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워낙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명절 다음 날 아침에 친정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밥을 차려야 하나 싶어서 순간 짜증이 확 났지만 얼굴에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미적미적대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는 둥 마는 둥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TV나 보고 앉아있고 정말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밖에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빨리 준비 안 하면 혼자서 가겠다고 말하면서 감정이 안 좋은 채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티를 숨기지 못했고 저는 그럴 거면 그냥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저녁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먼저 집에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친정엄마의 물음에 별거 아니라고 대답하고 방에 들어와 혼자서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마누라를 배려하지 못하는 남자인 줄 몰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싸우느라 못 봤던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하니 꼭 나와달라는 문자였고 오늘은 술을 꼭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자리에 나가니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명절인데 다들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냐고 조상님도 없냐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요즘에 누가 조상님 챙기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자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나서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어린 눈에도 너무나도 도시아이처럼 깔끔했었던 제 짝꿍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피부도 하얗고 공부나 운동도 잘했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잠시나마 좋아했던 남자였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 아이도 예뻤던 저를 좋아했었고 동네도 가까워서 자주 어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방구에서 같이 과자를 사 먹으면서 집에 같이 가기도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편지도 주고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훨씬 더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6학년 때 전학 가서 그 이후로는 처음 봤고 멀리서 봐도 어릴 적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서 그때 설레임이 새록새록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 가까이 가서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했냐고 하니 제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꼭 이런 남자와 연애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랑 따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싶고 오늘 밤만이라도 짧게나마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 아이가 저를 나쁜 여자로 볼까봐 신경이 쓰였어요.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 애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 가야 할 때가 왔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자 그 남자도 따라 나왔고 택시를 찾으러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며시 제 손을 잡아오는 그 남자를 쳐다보니 저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던 설레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손을 잡은 채로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놓더니 제 허리를 감싸고 끌어당겼습니다. 우린 서로 끌어안다시피 해서 길을 걸었어요. 택시를 타면 금방 헤어질 것 같아 너무 아쉬워서 걸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오랫동안 걷다가 도착한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제 볼에 뽀뽀를 하고는 부끄러운 듯 급하게 인사하며 끼어봤습니다. 남편하고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를 만난 건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종종 따로 만났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도 계속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2년쯤 지났을 때 그 아이도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둘의 만남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다른 남자도 몇 번 만나봤고요.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 느낀 건 그 남자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재회를 했고 40이 넘는 지금까지도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만나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서방님이고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사랑은 원치 않고 두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보려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게 문제인 걸까요? 저도 가끔씩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빠져나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아름다운 나이에 기억에 남는 연애도 못해보고 결혼해서 답답하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더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어떤 남자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쁜 여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남자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길까요? 제 마음에는 방이 2개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